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감정평가사에서 회계학을 강의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회계학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의 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문제 오류인 게 한 두 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요, 여러분 61번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가 있거든요. 외화사채에 대한 환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명백히 출제 오류가 맞아요. 우리 기준서를 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화폐성 항목의 경우 당기 손익에 반영하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사채의 화폐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어느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 책들이나 강사의 기본서를 봐도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환율 변동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가 정말 거의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외화 환산, 환율 변동 이쪽 기본서나 강사들의 교재를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 있어요. 거기 있는 풀이법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 한번 FM으로 풀어볼게요. FM으로 풀고 빨리 풀 수 있게 보시면 옆에다 좀 써보죠. 옆에다 보시면 여러분 그냥 X 1년 말에 우리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X 1년 말에 회계 처리를 보면은 일단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달러를 기준으로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하니까 여기 이자 비용 올 거고요. 920달러예요. 이자 몇 프로죠? 6%예요? 6%. 일단 달러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현금 액면이자 얼마 나갑니까? $10,000에 3%니까 30달러거든요? 달러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 상가액 얼마 나옵니까? 순액으로 할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상가액을 보면 이게 얼마 나오더라요? 잠깐 볼게요. 920 곱하기 0.06에서 빼기 30달러 하니까 여기 25.2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강사, 교수님 다 포함해서 교재를 보면 우리 이자 비용은 평균 환율 쓴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280원 써야 돼요. 현금은 얼마 나옵니까? 기초 현금이 아니라 기만 현금을 써야 되니까 1250원 나오게 되죠. 당연히 사채 상가액은 기초 환율 써야 돼요. 기초 환율이 1300원이니까 여기 1300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대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대차를 맞추면 여기 환율 변동 손익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제가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920 곱하기 0.06 곱하기 1280 하니까 얼마 나와요? 70656 나오고요. 요거 두 개 한 번에 할게요. 30 곱하기 1250 M 플러스 25.2 곱하기 1300원 M 플러스 MR 누르면 얼마 나와요? 70260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환율 변동 손익으로 얼마 나옵니까? 제가 암산이 안 돼요. 계산하면 396원 나와요. 환율 변동 이익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추가로 뭐 해줘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아니,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사채가 지금 기말 달러 기준 삼각후 원가에 기초 환율 돼 있는데 기말 환율로 바꿔줘야 돼요. 사채는 화폐성이니까. 그럼 지금 사채 기말 달러 기준 금액을 보면 920달러 곱하기 1.06 빼기 30달러 하면 되니까 920 곱하기 1.06 빼기 30달러 하면 되니까 945.2달러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기말 환율이 얼마예요? 1250원이잖아요. 그럼 1250원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곱하기 50원 시켜주면 얼마 나와요? 47260 나오거든요. 47260? 그럼 여기 뭡니까? 여기 사채가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니까 사채 47260 나오고 요것도 환율 변동 손익으로 얼마 나와요? 47260 환율 변동 이익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 문제에서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요 금액이랑 요 금액을 고려하면 답이 나와요? 없죠. 그러면 24,000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회계사 쪽이나 세무사 쪽에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없어요. 바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죠.
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지금 기초의 사채가 얼마 있었습니까? 기초의 사채가 920달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 환율이 1,300원이에요. 기말의 사채는 생각돼서 얼마가 돼야 돼요? 945.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1,250원이잖아요. 그럼 사채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사채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제가 한번 해보죠. 920원 곱하기 1,300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1196000 나오고요. 945.2 곱하기 1250원 하면 요거는 1181500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면 1196000 하니까 오히려 사채가 14500만큼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현금 어떻게 되냐면 현금으로 30달러가 빠져나가는데 얘는 기말 환율로 빠져나가니까 1250원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자산은 얼마 줄었습니까? 이렇게 자산이 줄게 되니까 자산 감소액을 보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37,500원 나와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봐. 지금 자산이 이만큼 감소하고 부채가 이만큼 감소하니까 대차가 자본만큼 감소한다고요. 자본 감소액이 당기손익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똑같이 23,000원 나오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간세사 모든 수험사에 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돼서 해당 문제는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7만원이 나왔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기준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있겠지만 얘는 명확해요. 당기손익의 기말 사폐성 항목의 환율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이렇게 돼야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왜 이렇게 내셨을까요 도대체?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거는 뭐 출제한 분이 우기시면 사실 이의제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봤던 61번은 너무 명확해서 이걸 이의제기 안 해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69번도 이게 문제가 돼요. 69번. 근데 69번은 출제한 분이 그 이의제기가 들어오더라도 빡빡 우기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본인이 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만 뭐 굳이 우기신다면 그럴 수 있겠죠. 보시면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중의 내용 연수가 바뀌거든요. 기중에 X2년 10월일날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고 남은 내용 연수도 3년으로 추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실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누가 감가상각을 기중의 내용 연수를 바빠 죽겠는데 감가상각은 결산수정분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 결산수정분계는 기중에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편의상 기말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방법이나 단종가치를 기중에 바꾸는 건 실무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도 않고 그런 걸 문제로 내는 건 억지 문제죠. 문제가 스마트한 게 아니죠. 거기다 우리 IFRS는 기중에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가 바뀔 때 언제를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다고. 기준에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 감모나 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IFRS에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의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이 문제는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지 마음대로 냈으면 조건을 주던가.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IFRS 말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기중의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나 잔존 가치가 변경되게 되면 기초에 이러한 것으로 가정한다. 기초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계산한다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수험서, 강사들이 쓰는 수험서 같은 경우엔 요거에 대해서 회계사 세무사 책에는 제 책도 마찬가지고 언급이 돼 있어요. 기초 시점으로 가정해서 진행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교수님 책들 중에서는 언급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제는 명확히 얘기하면 기준서에 없는 내용을 자기가 냈고 기준서 언급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놔야 되는데 조건도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내용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강사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보면 X2년 10월 1일까지 장부 금액을 구하고 X1년 10월 1일 날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면 답은 나와요.
답은 나와요. 근데 오히려 명확하게 공부하고 더 정확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가 바뀌게 되면 기초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라고 그랬어. 그럼 X2년 10월 1일 날 내용 연수가 바뀌었으니까 X1년 초로 돌아가야겠네? 어머, 그럼 X2년 10월 1일 날 3년 남았는데 10월 1일이면 3년 9개월로 돌아가? 근데 연수합계법?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류가 맞아요, 오류가. 그쵸? 일단 기준서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으면 뭐 출제한 분이 아니야 내가 맞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기준서 얘기 없잖아요. 얘기가 없는데 본인 마음대로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실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추정하게 첫 번째 나이가 좀 많은 분이 들어가신 게 아닐까. 왜냐면 이 문제 보시면 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액은 IFRS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일반 기업 회계해주는 취득가액 이런 표현을 쓰지만 IFRS에는 가액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거 문제 보시면 이 다른 문제 보시면 가액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걸 보고 이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알 텐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기초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명확히 기준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했고요.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시험 처음 들어갔나? 문제 좀 이번에 응시 인원이 많아서 어렵게 내라는 주문이 있어갖고 자기 딴에는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냈나? 이런 문제를 근데 어렵게 낸다고 이런 문제를 내면 실무를 안 해보신 분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말고도 한 문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아마 사채 문제였을 거예요. 사채. 잠깐만요. 찾아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요거죠? 51페이지, 51번. 51번에 사채를 기중상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거 봐, 상환가액이라는 표현을 IFRS에서 안 쓰는데 상환대까지 요거 51번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의제기 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기중에 상환했기 때문에 요거 상환대가 300원 안에 액면이자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액면이자가 안 포함된 걸로 하면 답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의제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중에 상환하면 문제에 언급이 없어도 상환대가 안에 액면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문제들이 이미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51번은 이의제기를 하셔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 61번 우리 좀 전에 봤던 61번은 당연히 이의제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69번 같은 경우에도 뭐 출제위원이 빡빡 우기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럼 그건 그만큼 본인이 아예 회계를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번이랑 69번은 지금 점수가 간당간당하신 분은 충분히 한번 이의제기를 노려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원래 요거 하면서 단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써드리려고 했는데 강사인 제 책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뭐 교수님 책 올리는 것도 좀 그래서 근거 문구는 제가 딱별히 써드리진 않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문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회계하기 너무 어려워서 다른 건 다 넘었는데 꽈락이 좀 예상되거나 한 개 정도나 두 개 정도로 문제가 좀 아쉬운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한번 이의제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